유럽을 강타한 극우 정당의 바람. 이번 편은 오스트리아의 선거제도입니다. 오스트리아의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 재건과 주권 회복을 위해 좌우 이념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정치적 노력이 역사적 기초가 되었습니다. 더하여 비례대표제 선거제도와 정당 구조를 갖고 있기에 타협의 정치 문화가 계속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선거제도는 비례대표제가 기본입니다. 전편에서도 보았듯이 오스트리아는 9가의 주정부로 구성된 연방제 국가입니다. 국회의원을 9개의 주를 대선거구제로 하는 비례대표로 선출합니다. 이는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을 용이하게 만듭니다.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견이 반영된 정당들의 원내 진출을 가능하게 합니다.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는 하나의 정당이 과반의 의석수를 갖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오스트리아 하원은 183명으로 구성되고 5석 이상이면 원내교섭단체로 권한을 갖습니다. 2024년 총선 결과 5개의 정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제1당이 정부 구성의 주도권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정당과의 연합을 해야만 과반 의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부 구성 때부터 대화와 타협이 기초가 되지요. 심지어 연정은 1당과 2당이 좌우 이념의 차이를 넘어 연정을 이루기도 하죠. 이런 정부 형태를 대연정이라 합니다. 오스트리아와 독일은 대연정을 통해 정치적 안정과 국가의 번영을 이룩한 나라입니다. 대연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편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오스트리아의 주요 정당을 보겠습니다. 2020년 총선에서 보수정당인 국민당은 총선에서 가장 1당을 확보하며 연정 형성의 주도권을 가졌습니다. 이후 녹색당과 협력하여 연정을 구성했습니다. 이 연정은 보수주의와 환경주의라는 이념적 차이를 극복하고 협력한 사례로 주목받았습니다.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같이 오스트리아 역시 2024년 총선은 기존의 선거와 다른 양상을 보여줍니다. 총선 후 오스트리아의 주요 언론은 선거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표현들을 사용했습니다. 극우 정당의 약진, 정치적 양극화 심화, 기존 정당의 영향력 감소, 자유당이 29.2%의 득표율로 제1당이 되면서 유럽 전역에서 부는 극우화 바람이 오스트리아에도 반영되며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평가입니다. 국민당, 사민당 등 전통적 주요 정당들이 고전한 선거였습니다. 2024년 오스트리아의 선거도 유럽 정치 지형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그 후유증은 소외된 계층으로부터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만을 키우는 계기였습니다. 2015년부터 대규모 난민 이민자들의 유입이 본격화되면서 문화적 정체성과 사회적 부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졌지요. EU 통합에 가속하는 일부 국가에서 국가 정체성 상실에 대한 우려도 확산되었습니다. 게다가 기존 좌우파 주류 정당의 정치적 부패, 문제 해결 능력의 부족은 기성 정당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틈을 극우 정당이 파고들면서 총선에서 큰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유럽의 극우 정당들은 글로벌화 반대, 이민 반대, 국가주권, 경제적 민족주의, 문화 보존 등의 이슈를 강조해 유권자들의 공감을 얻으며 원내 진출뿐 아니라 원내 다수당의 지위를 갖는 나라들이 생겨납니다. 특히 극우 정당은 SNS 등 소셜미디어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간단하고 감성적인 메시지로 공포와 분노를 조장하며 지지층을 확보했습니다. 프랑스의 국민연합은 2022년 대선 때 약 41.5%를 득표하며 극우 정당 역사상 최고의 성과를 냅니다. 독일의 독일을 위한 대안은 2021년 총선 때 10.3%를 득표하며 주요 야당으로 자리 잡습니다. 이탈리아의 이탈리아 형제들은 2022년 총선 때 약 26%의 득표로 최초의 여성 총리를 탄생시킵니다. 스웨덴의 극우 정당 스웨덴 민주당은 2022년 총선 때 20.5%의 득표로 제2당으로 부상하기도 하죠. 헝가리의 피데스, 폴란드의 밥과 정의당 등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오늘날 유럽에서 부는 극우 정당의 돌풍이 언제까지 이어갈지 세계의 눈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